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소영인 쌤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과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서 당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그 당해 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과연 이때에 1세대 3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당해 그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최근에 조세 심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청구인들은 2006년 4월 26일에 취득한 이제 쟁점 주택을 2018년 12월 11일에 양도한 후에 양도 당시 보유하던 상속주택 한 채를 주택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당해 그 양도주택에 대해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 신고에 대해서 당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신고 내용을 이제 인정하였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또한 당해 주택은 조정제 지역 내에 이제 소재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으로서의 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당해 청구인들에게 이제 2018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을 해서 이제 올해 3월 18일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고 세율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이제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근거를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요. 2017년 8월 2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양도소득 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정부는 당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주택가격의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주택수에 따라 이제 세율을 중과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총 5채의 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였습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의하면 대체 취득 및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자기는 이제 2번 주택을 소유하고 이후에 3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의도한 정책대로 실제 거주하기 위한 주택만을 이제 보유하면서, 당시 그랬죠.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이제 살고 있는 주택을 빼고 다 팔라 그랬거든요.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살고 있는 이제 주택을 빼고 다 파십시오라고 이제 강하게 권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실제 거주하기 위한 주택만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이제 혜택을 받고자 5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4번과 5번 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였고 1번부터 3번의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3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당해 3번 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입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임에도 이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부담으로 신규 주택 취득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를 이제 해줌으로써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10년 이상 소유함에도 30%만을 공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고가주택 한 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가 향유할 수 있는 두 가지 세법상의 혜택은 9억원 미만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이제 9억원보다 이제 훨씬 높은 가격의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9억원 미만의 비과세 혜택보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이제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 혜택이 이제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현재 사례와 같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이제 과세되는 경우와 대체 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등의 특정 거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고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발생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법 해석상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집값을 안정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된 세법상 공백임에도 이를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시켜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해석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합니다. 청구인은. 두 번째로 열거주의인 그 소득세법 및 신뢰 보유 원칙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 가능한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정리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 적용이 배제된 주택이 범위에 대하여 나와 있을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이에 특례주택이라든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중과 여부라든가 계산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이 특례주택 소유자 및 대체 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하고 응당 9억 원 미만 부분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한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조세 법률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기존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적용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서 실내 이익에 심히 반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폭넓게 이제 확대 해석하여 열거되어 있는 주택 외의 모든 주택에 대하여 중과를 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비록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가 받는 두 가지 혜택인 9억 원 미만분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후에 양도소득금액에 할증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결코 감면된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중과하는 것은 신의 측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입건 부과 처분이 신의 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청구인인 경우에는 국세청 116에 이제 콜센터죠. 이제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였고 비록 법적인 효력이 없는 국세청 콜센터로서의 답변이나 비과세가 된다라고 확답을 받았으며 이에 서둘러 3년 이내에 판매하여야 이제 비과세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점 재차 인지하고 2018년 12월 1일과 그리고 2018년 이틀 간격이네요. 12월 13일에 각각 서둘러 주택을 양도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질의회신을 근거로 해서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의 특례주택 그 규정 등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던 모든 납세자들에게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의 견해 표명 및 행정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모든 납세자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이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요때요 그 이제 세법이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이제 변경이 되면서 해가지고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의 그 일시적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그 조특법 99제 특례주택 규정 등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했던 그 납세자들한테 그 중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라고 해서 과세예고를 통지하고 이제 그 세금을 부과했던 그 국세청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청구인들은 새로 시행된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억울함이 있고 현재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이제 2020년 6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임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적용을 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계산에서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인 경우 이제 당시에 서둘러서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매각을 하였다라면 더 높은 가격으로 양도를 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기본공제와 기본세율 적용도 가능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도 시기에 따라 이처럼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심리적으로
큰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응당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두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고지됨에 따라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12.16 대책으로 이제 나온 게 이제 원래 2020년 6월 말까지 팔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때도 교통부 장관님이 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적용해주겠다. 지금 6월 30일이 임박 기간이 이제 마감이니 그때까지 팔라라고 해서 이게 이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양도가의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고 세율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구인들은 열거주의 소득세법 및 입법 미비 신의치기 원칙을 들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와 동일하게 기본세율 적용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랑 제3호에서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행령 160조는 고가주택에는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1세대가 고가주택 1호와 비과세 특례주택인 상속주택 등 일시적으로 이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를 현재 1세대 3주택 보유자로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7항에서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되는 그 주택이기 때문에 당의 기본 세율의 20%를 할증을 더한 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는 조정지역 대상 내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일반 세율이죠. 여기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1세대 3주택 범위에 해당되며 쟁점주택은 또한 조정지역 대상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을 근거로 한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의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심리 및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하나입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 당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한번 보시면은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전착된 연면적의 그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인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그죠? 이제 거주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뭐 거주기간,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 같은 이런 영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 두 번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그렇죠? 상속, 동거, 복량,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요. 2항에서가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하여 이제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3항에서가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7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르는 세율의
100분의 10 그리고 제3호 및 제4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을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이제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 제3호 및 제4호인 경우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을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즉 증가세율이죠. 이제 50%를 적용한 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호에서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155조에서가 령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1항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즉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에 취득한 신축 주택만 해당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런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때에는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제154조 제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령 160조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 규정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1항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밑에서 이제 그 1세대 3주택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연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1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또 도시지역 외죠. 외의 지역,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된 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에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러한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2호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그리고 3호에서가 조특법 제97조, 97조의 2, 98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감면되는 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4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 제공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5호 조특법 마찬가지로 98조의 2, 98조의 3 열거 규정입니다. 98조의 5부터 98조의 8까지 그리고 99조의 2, 99조의 3까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한시적인 규정입니다. 이런 주택, 그리고 문화재주택, 그리고 7호에서 보시면은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한 상속받은 주택, 즉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 상속주택에 대해서 열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대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그리고 8의 2호 1세대 구성원이 영유아 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부터 기간이 짧습니다.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그리고 10호에서가 1세대가 제1호부터 그렇죠? 제1호부터 8호까지 이제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해서 8호의 2까지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 11호 조정 대상 지역이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확인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그 중과 규정을 할 때 당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법률 등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관계 및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을 근거로 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은 적정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가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양도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건 양도소득세 부가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필 건데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 방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비록 청구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아까 12가지를 보았었죠. 않는 이상 그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 동시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누진세율의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심판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 주장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제1항 각호 12가지 사항이죠.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서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제 누진세율의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상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부동산 대책으로 시끌벅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서 지금 대책을 지금 수도 없이 내놓고 있는데요. 진짜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진짜 헷갈리실 겁니다. 이 사항과 어떻게 보면 결부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다른 주택을 이제 양도함으로 일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그리고 그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그 내용이었는데 요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많이 헷갈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많이 헷갈리고 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우리 세무사님들도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황 중에 하나고요.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제 세무사들도 책임 소재가 굉장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책임 소재가 금액이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를 지금 신고를 안 하고는 우리가 양포 세무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또한 이제 무섭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 납세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읽어오신 그 재산을 이제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여러분과 같이 이번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